네. 예, 열렬한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포항공과대학교 약칭 포스텍이라 그러죠. 포스텍 입학사정관이자 입학팀장으로 있는 손성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매년 다닙니다만 올해도 예상했던 규모가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소수정예 대학답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듣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오늘 들으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잘 들은 좋은 기회였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걸로 생각되고요. 저는 거의 1시간 풀로 얘기를 할 텐데요. 앞부분에는 대학 얘기를 우리 대학 자랑을 조금 할 거고요. 뒷부분에는 우리 학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포스텍 전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왔다 그러는데, 우리 중학교 학생 씩씩하게 제일 앞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포스텍 올 수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올 수 있습니다. 예, 닭공에서 공부 잘하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 텐데요. 이제 조명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폼 납니까? 예,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간지난다 그러죠. 맨 처음에 강물을 쫙 가르면서 나가는 조정하는 장면은 이미지 영상이 아니고 포스텍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현장입니다. 우리 대학교 캠퍼스 바로 앞에 형상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정 동아리에서 조정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 지금 제가 학년 구분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은 없죠? 3학년 있어요? 지금 3학년 학생이고, 목전에 두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설명회는 3학년 때보다는 1학년, 2학년 때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 중학생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동기부여 차원에서 들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부모님들 많이 와 계신데, 어떻습니까? 요즘 AI 시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막 눈부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서울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예를 들면은 이 간단한 문장을 하나 입력하니까 AI가 그런 걸 동영상으로 바로 만들어주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동영상을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우리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의 흐름이 아닌가 싶은 그런 걸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자녀들의 미래를 뭔가 이렇게 예측하고 설계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세상의 변화에는 조금 난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걸 좀 느낀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는 이 삶의 사는 길이도 다르죠. 우리 중학생 본인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에 나온 타임지 기사를 보니까, 표지 기사인데, 거기를 보니까 우리 중학생은 그때 되면은
평균 142세까지 산답니다. 142세. 앞으로 겁나 오래 살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세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오래 살아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거랑 삶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저는 무엇보다 탄탄한 실력을 갖추는 거.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런 기본기를 갖추는 거. 오히려 그 변화를 내가 리딩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저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직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과학기술은 AI는 의료기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도만 안 바뀌었을 뿐이지. 자,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그 의대 정원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롱텀으로 보면은 의사들이 지금까지 받던 뭐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반으로 준다고 봐야 되겠죠. 점점 더 이제 세상은 다양해지고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오던 시절에는 그 직업 선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한 게 컸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뭘 하면서 살면 재밌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마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적인 기술, 실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포스텍은 이공계 분야에서 약간 그런 대학교입니다.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한, 서울이 아니라 포항에서 세계적인 대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198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지난 30몇 년 동안 많은 열정과 도전을 통해서 이만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 이공계 대학교로 성장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는 좀 대학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학생 친구. 긱불 알아요? 네? 긱불 알아요? 긱불? 아, 긱불을 모르는구나.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모양이네요. 예, 긱불 잘 알죠? 예, 긱불이라는 게, 유튜버인데 아주 재밌는, 근데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긱불을 창업한 친구가 박찬우가 우리 포스텍 학생입니다. 아직 졸업 안 하고 휴학 상태입니다. 이 친구가 옛날 같으면은 아주 이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삼겹살을 잘 굽기 위한 불판을 개발했습니다. 예. 요렇게.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쓸데없는 걸 만드나? 저런 거 만드시다니 궁금하다. 죄송한데 쓸모있는 물건은 이마트에 가서 찾으세요. 쓸데없어도 좋아. 너무 고민하지 마. 우리가 세상을 구하지 않아도 돼. 세상을 구하는 건 어벤져스면 충분해. 알라딘 양탄자를 가지고 화면을 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무 판자와 바퀴만 있다면 성공판은 다닐 수 있어. 우리가 진짜 세계에 갈 수는 없어. 하지만 가죽과 원두 생산만 있다면 기술과 모자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왜 힘들게 쓸데없는 것들을 만드냐고. 쓸데없는 도전은 없으니까. 네. 저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본인만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친구 지금 어느 정도로 잘 나가냐면 저는 웬만한 의사보다 돈 많이 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가 서울 성수동에 4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전세 내갖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는 친구고요. 이 이정락 군도 마찬가지예요. 이정락이도 로켓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로켓에 미쳐있던 친구입니다. 저기 북쪽에도 로켓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우리 이정락이가 정의의 편입니다. 빨리 키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포스텍에 와서 아마 이정락이는 본인이 해보고 싶은 로켓에 관련된 본인의 꿈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로켓 관련으로 실험도 해보고 동아리도 만들고 연구과제도 해보고 심지어는 학부 3학년 때 학교 캠퍼스 안에 로켓 연소 실험장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게 투자되는 돈도 돈이지만 학교 캠퍼스에 그런 걸 학부생이 만들도록 허락해주는 저는 포스텍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발판으로 지금 이정락 군은 페리지라는 로켓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벌써 투자 유치를 뭐 150억 이상 받았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을 그러면은 어떤 대학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은 저는 포스텍은 한마디가 아니고 세 마디쯤 하겠습니다. 포스텍은 첫째 소수정예입니다. 소수정예의 두 번째 돈이 겁나 많은 세 번째 사립대학이다. 약간 제가 조금 속물적 또는 어떤 뭐 현실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포스텍의 특징을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다른 좋은 대학들이 많죠. 그 대학과 대척점에 있는 포스텍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럴까? 큰 대학과 작은 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안정적인 국고 운영을 하는 대학과 우리 돈을 가지고 있는 대학. 그런 차이들이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래 대학 교육은 우리 포스텍 같은 소수정예 대학교가 훨씬 효과적이고 아까 그 본인의 실력을 기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아주 강점이 많은 대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작년에 지금 정부에서 R&D 예산을 30%를 감축해갖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여기 제가 그 세종시에서 정부 얘기를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거나 30%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립대학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별반 영향이 없었고요. 그리고 학생 한 명한테 1년 교육 투자비가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아마 국내 유일한 대학교입니다. 이런 정도로 학생 한 명한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교다. 그래서 혹시 본인의 지금 부모님의 자녀를 아들을 딸을 재벌집 막내 아들로 또는 재벌집 막내 딸로 대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냥 포스텍 보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dare to be different. 좀 남들과 다른 길을 용기 있게 갈 줄 아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시류에 따라서 어디 갈 거야 라고 꿈꾸고 있을 때 아니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공학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마인드 또는 남들은 대학교를 어디 갈래? 그러면 대학교 서울 갈래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야 나는 서울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포항으로 갈 거야 라는 그런 도전적인 인재들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포스텍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학생 한 명한테 1억 이상을 투자하는 대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는 신입생 전원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등록금이 있는데 신입생 전원 면제되고요. 그럼 등록금을 어떻게 하면 내느냐? 공부를 겁나 안 하면 내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하면은 4년 동안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대학교 선택을 할 때 보면은 등록금을 안 내는 아주 좋은 대학교를 포기하고 등록금이 아주 비싼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거의 다 퍼부어주는 여기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우리 학교의 캐릭터입니다. 학교마다 조금 자기들의 상징물이 있죠. 이게 귀엽게 생겼지만 나름 불사조입니다. 포닉스라는 불사조인데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준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하면은 우리 학교에 합격하고 등록을 하면은 신입생 웰컴 패키지로 이런 아이패드, 애플 펜슬, 에어팟을 줍니다. 혹시 아직 자녀분한테 안 사주셨으면은 사주지 말고 포스텍 가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포스텍에서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요 VR 기기도 입학하면은 다 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수업 중에 그 VR 기기로 해야 되는 가상현실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신입생 전원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있게 신입생, 전교생한테 패스파인더 바우처라 그래서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줍니다. 패스파인더 바우처로. 현금으로 주면은 다 용돈 써버리고 뭐 없어지겠죠.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바우처로 주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퍼스텍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요즘 대학교는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혹시 뭔가 얘기를 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대학교를 왜 가야 될까요? 네?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 왜 가야 돼요? 떠오르는 생각이 없나요? 아마 옛날 뭐 대학교 왜 가야 돼? 그러면 그래도 대학교는 가야지. 뭐 이런 얘기하고 소위 학벌의 개념이 있죠. 퍼스텍 정도 나오면 폼 나죠. 예, 폼 납니다. 그런 학벌의 개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과거 관점으로는 좀 더 전문 지식, 좀 더 고급 지식을 쌓으러 대학교를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추 뭐 맞는 얘기지만 저는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교를 가서 뭐 기초적인 지식은 쌓아야 되지만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고 해서 그 길로 가면은 AI와 경쟁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 습득을 많이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그 구글의 그 옛날 그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같은 그런 인공지능은 인간이 200년 동안 습득할 만한 지식을 단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니까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학교가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에 AI를 넘어서는 그런 자질, 역량을 인간들은 길러야 됩니다. 우리 인재들은 길러야 되고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럼 2024년 현재 대학교는 왜 가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하러 간다. 본인의 진로를 찾아 나가는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시도해보러, 도전해보러 가는 곳이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해보려면 당연히 재정적 문제가 있죠.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텍이 전교생한테 저는 1,0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거는 어떤 대학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우리 총장님께서 과감하게 전교생한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1,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느냐? 나는 공학자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은 여기는 한번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 예. Consumer Electronics Show. 전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 적어도 공학도를 꿈꾸는 친구라면 여기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데 한번 다 가본다든지. 또는 나는 공학 쪽이 아니라 나는 과학자를 꿈꾸고 있어요. 혹시 뭐 야무지게 나는 노벨상을 탈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은 적어도 그 노벨상 수상하는 그 현장, 스웨덴 스톡홀름에 노벨 위크에 거기 그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 본인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경험들에 이 바우처를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본인 스스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창업의 시드머니로 뭐 1,000만 원이 시드머니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초적인데 한번 투자를 해본다든지 또는 뭐 학술대회 같은데 본인의 연구를 또 해보는데 다양하게 본인의 창의성을 가지고 본인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경험에 투자를 하라. 그런 관점에서 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노벨위크 보는 동영상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는 대학교를 어느 도시로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거의 10중 8구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뭐 그 마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나이 때 그런 꿈을 꿨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스케일을 크게
그런 대학 생활을 꿈꾸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 아마 아까 벌써부터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대학교 가서 좀 놀래. 이런 생각으로 대학교를 들어간다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학기 중에는 본인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시간,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학기 중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수님과 1대1로 소통하면서 뭐 공부, 연구, 본인의 경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에 집중 몰입을 하고 노는 것은 언제 노느냐? 노는 거는 방학 때 놀면 되죠. 고등학교하고 달리 우리 포스텍은 여름방학이 3개월이나 됩니다. 이 여름방학을 길게 하는 이유도 좀 깊이 있는 활동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학을 길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방학 때는 오래간만에 서울에 올라가서 미세먼지도 마음껏 마셔보고, 네? 또는 서울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해외로 나가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 아마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원학은 원치 않건 살아가는 무대가 세계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대학교에서 일찍 좀 해보자. 이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포스텍에서는 4년 동안 웬만큼 게으른 학생도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갈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대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기 150%라는 거는 한 1.5회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부지런한 친구들은 2번, 3번 가는 친구들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아주 드문 딱 한 명 봤는데요. 딱 한 명 봤는데 그 학생은 굉장히 좀 소심한 낯가리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은 대학 4년 동안 해외를 무려 7번을 갔다 왔습니다. 7번.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굉장히 소심한 학생이지만 본인의 삶을 소극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본인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여학생이었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나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공부는 언제 했는가? 공부는 학기 중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여학생 졸업평점이 4.3 만점에 4.15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에서 학부를 마치고 박사는 영국 캠브리지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어디가 있나 살펴봤더니 최종적으로 연세대 교수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울 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조금은 대학 생활을 조금 스케일을 달리 그렇게 좀 꿈꾸기를 바라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학 다니면서 한 학기 정도는 또 방학 한두 번 정도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웬만한 대학들하고는 다 우리가 포스텍이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학부생 때부터 연구 경험도, 다양한 연구 경험을 쌓게 합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울러서 그래서 이제 우리 포스텍이 연구 중심 대학, 이공계 대학교고 연구 중심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포스텍이 그러면 연구 경쟁력, 연구 수준은 어디쯤 되는가? 저는 단언컨대 포스텍의 연구 경쟁력은 세계 탑 클래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뻥치는 거 아니고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주요한 게 논문이겠죠. 논문. 어느 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논문을 많이 쓰는가? 그런 걸 가지고 그 학교의 연구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상위 1%에 드는 논문을 누가 더 많이 썼는지 그 비율을 따져본 그래프입니다. 좌측 하단이 여기가 1996년, 제일 오른쪽이 2023년입니다. 데이터를 다 모아봤습니다. 1996년 당시에 저기 국내 정상급 대학들이 좌측 하단에 소복 모여 있습니다. 그때 저 제일 위에 있는 노란 선 무슨 대학입니까? 네, 소위 넘사벽이죠. 넘사벽. MIT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30몇 년 포스텍이 꾸준히 연구에 있어서 그 수준을 올리더니 2022년에 MIT의 턱 밑까지 따라붙었다가 2023년에 드디어 MIT를 뚫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포스텍이 이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 포스텍 그래프를 보면 살짝 조금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혹시 뭔지 얘기할 사람, 하실 분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죠?
예, 어머님이 손짓으로 말씀드려 주시는데 맞습니다. 중간에 폭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아주 깊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때 왜 저랬을까요? 2018년, 2019년. 뭐 혹자는 코로나 때문인가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 아닙니다. 뭐 다 코로나인데 지진 때문도 아닙니다. 포스텍 지진 나는 지역이 아닌데 그때 그건 인공 지진이고요. 저도 지금 포항시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그건 뭐 하여튼 여담이고 어쨌거나 저때 왜 저랬냐면은 우리 교수님 1세대 교수님들의 세대 교체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1986년도에 세계적인 과학자, 공학자들을 대거 모셔왔죠. 그분들이 지난 30몇 년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셔서 포스텍의 연구 수준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할배죠. 연구고 뭐고 다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 타이밍이 2018년, 19년. 이때 대거 은퇴하시고 다시 또 우리는 포스텍은 가장 핫한 분야의 가장 젊은 과학자, 공학자들을 대거 초빙을 해왔죠.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에서 저 2022년, 2023년의 성과가 더 고무적인 이유가 저 연구 성과는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그 할배 교수님들이 하신 게 아니라 새로 신진 세대 교수님들이 저 연구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연구비도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우리나라에서 연구비도 제일 많습니다. 연구비도 제일 많고요. 좋습니다. 훌륭한 교수님 있고 연구비 많으면은 연구 잘할 수 있습니까?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연구도 역시 장비빨. 좋은 기초과학 장치, 좋은 연구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포스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포스텍 캠퍼스 안에 어마어마한 기초과학 장치, 광가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과학자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장난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 광가속기, 4세대 광가속기, 요게 단일 장치인데 이 끝에서부터 이 하단 끝까지가 1.1kg짜리 거대한 기초과학 장치고요. 아주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빛 공장이다. 그래서 그 밝은 빛을 가지고 그 나노의 세계, 원자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대한 현미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4세대 가속기에서 만들어내는 빛의 밝기가 태양빛보다 무려 100경배가 더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 대학교 캠퍼스 안에 이런 가속기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는 제가 2군데인가 3군데인가 밖에 스탠포드가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포스텍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 장치를 쓰기 위해서 포스텍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에 쓰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포스텍은 이런 가속기를 일단은 이점을 활용해서 포항에 이제 신약 개발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포항 KTX역 부근, 그 부근에 아주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벌써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는 완공이 되었고요. 포스텍에 있는 그 생명과학과에 잘 나가는 항체 구조 생물학 연구실, 아주 잘 나가는 연구실인데 거기는 연구실이 우리 포스텍 캠퍼스에 있지 않고 저기 신약 개발 클러스터 저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활발한 공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교수님 중에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 계시지만 딱 한 분만 소개해드리면은 이분이 노준석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젊은 분이죠. 젊은 분인데 연구 경쟁력이 탁월합니다.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우리 기업으로 오라고 35억의 연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은데 이분이 왜 거절을 했을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구에 대한 열정 때문이죠. 연구.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좋은 동료 과학자, 공학자들과 당신의 제자들과 좋은 연구 장비를 가지고 이루고 싶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구글로 가지 않고 포스텍에서 계속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메타물질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메타물질 연구가 어떤 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현실화시키는 연구. 그런 연구, 메타렌즈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뭐 세계 상위 1% 연구자 안에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이런 훌륭한 교수님 밑에 당연히 훌륭한 제자들도 나옵니다. 이 노준석 교수의 제자 대학원생 김주훈 학생, 대학원생 3년 차에 벌써 논문을 47편을 냈습니다. 비현실적이죠. 아주 잘 나가는 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대학교를 들어가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취업, 취직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포스텍 친구들은 포스텍 학부를 마치고는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대학원으로 갑니다. 대학원으로 가서 과학자, 공학자의 길을 걷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학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 우리 포스텍에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창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20대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 이런 이 큰 어마어마한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빌딩의 이름이 Change of Ground입니다. Change of Ground. 여기 안에서 창업에 관한 아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게 아마 뭐 학생들이 그건 저건 나만의 얘기, 나와는 다른 얘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텍은 본인이 도전하고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 권기현이라는 학생은 학부생 때 에코텍트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신박한데요. 그 해양 오염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생분해성 부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창업 과정이 아주 심플합니다. 재밌습니다. 처음에 2022년 3월에 수업에서 교수님이 과제를 내줬습니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만들어 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과제의 아이디어로 이 친구가 이 버섯 균사체 부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주 아이디어 괜찮다. 이걸로 창업을 해보는 게 괜찮겠다. 라는 조언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22년 6월에, 3월에 수업 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22년 6월에 여기 아이코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말하는 그 우리 체인지 업 그라운드 안에 있는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기술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서 22년 3월에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23년 5월 1년 2개월 만에 에코텍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학부 마치고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한 30-40% 취업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가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갑니다. 역시 포스코를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갑니다. 두 번째 많이 가는 데는 SK 하이닉스를 많이 가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좀 더 선호하는 기업은 오히려 아까 그런 스타트업, 뭐 본인이 직접 창업하지 않더라도 선배가 창업하면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또는 해외 기업이라든지 또는 좀 기업 문화가 남다른데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를 더 선호합니다. 제 친구의 딸이 우리 포스텍 출신인데 그 친구는 네이버 들어가서 지금 벌써 부장, 1, 2학번인데 벌써 부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의 최연소 부장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더 선호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남들과 다른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뭐 말이 그렇지 쉽지만은 않겠죠. 가다 보면 실패할 일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하는 그런 멘탈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혼자 가면은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같이 힘을 내서 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텍은 학풍이라 그럴까? 그런 게 이런 굉장히 응집력이 강한 아주 작은 대학교지만 깊이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학풍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수 학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선후배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한 깊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 대 학생비가 1대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 대학 교육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지표는 매우 중요한 유심히 봐야 되는 지표죠.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대학 교육이라면은 뭐 1대10이라도 좋고 1대20이라도 좋겠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텍은 이공계 대학교지만 인문사회 교육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아마 종합대학보다 훨씬 더 쉽게 인문사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공계 대학교지만 인문사회학부라는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교수는 20명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합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인문사회 과목들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교수님, 뭐 이공계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다 전공 교수님 포함해서 모든 교수님이 강의 평가를 받죠. 근데 매번 강의 평가를 하면은 짱 먹는 교수님 이분입니다. 이종식 교수님. 그래서 학생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우리 종식이 형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교수님, 뭐 이런 코멘트가 나옵니다. 별명이 종식이 형일 정도로 아주 학생들하고 이렇게 친근한 그런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교수님. 강의도 아주 잘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아까 선후배간에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포스텍은 지금 현재 학부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1학년 들어가면은 RC동, Residential College라 그래서 고층형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숙사는 방마다 2인 1실이고요. 방마다 샤워실,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기숙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들어와서 조금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에는 들어가면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선후배 간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1년에 한 400회 정도의 소그룹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학생들이 바쁘게 산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여기 딱 폼 잡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 도움을 주는 선배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포스텍은 이공계 대학교고 아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실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대학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빡세게 시키지만 중간에 학업을 못 따라가서 탈락하는 중도 탈락률은 0에 가깝습니다.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소수정예 교육의 저는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튜토링이나 멘토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본인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 일반고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고 출신들도 뭐 과거 영재고 겁낼 필요 없이 과감하게 도전해도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공계 대학교이기 때문에 과학 과목, 투 과목을 다 배우는 것이 유리하고 시간상 세이브가 됩니다. 물투, 화투, 생투는 배우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럼 물투 안 배우면 안 뽑아주는가? 뽑아줍니다. 공부 잘하면 뽑아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리투를 안 배우고 온 학생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반 물리를 A+를 받은 선배가 그 신입생을 과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과외비는 대학교에서 대줍니다. 우리 학교 최고 에이스는 바깥에 나가서 엉뚱한 애 가르치지 말고 네 후배를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멘토링이나 튜토링을 활용해서 충분히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아까 우리 진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연구 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을 가서 석박사를 마치고 가는 이제 직업 진로라 그럴까? 그거는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된다든지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된다든지 기업체 연구소 연구원이 된다든지 그런 연구 분야 쪽으로 아마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학생, 그게 막 가슴 설레는 학생들은 우리 포스텍에 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런 진로들이 대체로 예를 들면 우리 노현우 동문도 그 챗GPT 개발을 한 오픈 AI의 핵심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진로라든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연구 분야로 많이 가지만 그럼 다른 진로는 아예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본인의 진로를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초엽 작가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정말로 아마 이 김초엽 작가 얘기도 제가 한 10분 이상 떠들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친구고요. 아주 요즘 SF 대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진로를 가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대 교수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포스텍 생명과를 나오고 예일대 의대 교수를 하는 그런 진정 의료기술로 인류에 기여하고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진로도 있고요. 자, 뭐 이런 몇 가지 진로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포스텍 학생들은 뭐 어떻게 노는가? 포항에 가면 심심하지 않을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놀기도 훨씬 잘 노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쁘게 살고요. 그래서 그걸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아까 이 주요 장면들이 뭐 하는 장면이냐면은 우리 가까이 대전에 있는 우리 좋은 대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카이스트하고 포카전을 하는 주요 장면들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가 카포전 이러거든 혼내주십시오. 표준말이 포카전입니다. 그 포카리 스웨트지 카포리 스웨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작은 학교지만 우리 카이스트가 우리보다 규모가 거의 3배 가까이 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안 집니다. 그게 저희 학교에 아까 제가 얘기한 응집력이라 그럴까? 아주 야무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건 부모님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안에는요, 아마 국내 유일할 겁니다. 학교 캠퍼스 내에 e스포츠 경기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총장배 롤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지에서 자꾸 2박 3일 게임하지 말고 아예 게임하고 싶으면은 게임장으로 와서 하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크린을 가지고 게임 대회도 하고 열심히 하고 싶을 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그렇게 뭐 밤낮 없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축구하면 같이 축구도 같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네, 재밌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포스텍 이것도 역시 국내 유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 안에 학교가 술집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직접 학생들한테 술을 팔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통나무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술집이 있습니다. 학생들 통집이라 그러는데 그 술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통집 2층에는 올라가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골든벨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가끔 총장님이 저 골든벨을 치는 날은 대박이죠. 무제한 공짜입니다. 예.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또 이게 학교의 주요 시설들입니다. 웬만한 놀거리는 다 있다. 정말 뭐 바쁘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아울러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게 쇼핑몰이 아니고 우리 학교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때가 언제냐면은 기말고사 치기 3일 전, 밤 12시입니다. 그때 되면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겠죠. 밤 12시 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서 일어나서 슬금슬금 난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합니다. 소위 스크리밍 데이, 스트레스를 좀 풀라고, 스크리밍, 처절합니다. 한번 그 애잔한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슬프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들끼리 이런 이벤트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걸 보여드렸고요. 대략 여기까지가 우리 학교의 현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포스텍 놀라운 대학교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포스텍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텍은 포스텍 2.0이라 그래서 또다시 그 추진 로켓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포스텍에서 지금 30 몇 년째 있는데 개교 초기에 그 추진 로켓보다 훨씬 더 큰 로켓을 지금 달고 출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국내 대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앞으로 포스텍에 퍼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저는 포스텍에 갈 수 있는 인재들은 정말 로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용해서 교육부에서 1,000억, 경상북도에서 1,000억, 우리 학교재단에서 8,000억, 펀드레이징 2,000억 합쳐서 도합 1조 2천억 이 포스텍에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된다. 그게 2023년 작년 12월 이사회 그냥 우리 계획이 아니고요. 투자 확정을 작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아마 대학교의 모든 분야가 이제 다 바뀔 것이고 그게 이제 거의 국내 대학 어떤 대학도 아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정도의 격차를 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벌도 보통 재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차원이 다른 지원을 받고 싶으면 차원이 다른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나만의 길을 찾아서 그를 개척하기 위해서 과감히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중학생 포스텍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나요? 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예, 공부입니다. 문제는 아무나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죠. 자, 입시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한 15분 정도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입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형도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 학교는 정시 모집 없습니다. 정시 모집 없고요. 100% 수시 모집. 전형도 딱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뽑고 싶은 인재상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건학 이념에서부터 포스텍이 만들 때부터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대학교다. 건학 이념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소수정예주의를 표방하고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의 인재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학자를 길러내고 싶은 그런 대학교가 우리 포스텍이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인재들이 왔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많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런 방향이고 거기에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포스텍의 인재상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지혜와 지식을 갖춘 도전적인 포스텍이안, 이거는 우리의 교육 방향,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한다. 아까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랬죠. 지식 습득으로는. 거기에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 이 경험을 통한 지혜. AI 시대에 AI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간만의 인재들의 어떤 지혜를 기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할 것이다. 그러려면 그 태도는 매우 도전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 그러면 입시를 할 때는 우리 어떤 인재를 좋아하는가? 학문적 재능과 열정을 갖춘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잠재력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인재를 우리는 높게 평가합니다. 어떤 인재인지 별로 와닿지 않죠?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딱 해설을 해드리면은 확 와닿을 겁니다. 학문적 재능이 있다는 것은 쉬운 말로 뭘까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신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어진 환경에서 본인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고요. 뭐 어떤 과목 내신이 중요한가? 과학공학계의 그랬기 때문에 무슨 과목이 중요하겠습니까? 수학과학은 기본이다.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겠고요.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예,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해야 되고, 글로벌 리더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요. 글도 잘 써야 되고, 문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슨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국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포스텍은 어떤 인재를 좋아하는가? 수학, 과학, 영어, 국어를 잘하는 인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열정.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진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도전, 열정, 자기주도적 의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높게 평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교 전형들입니다. 근데 아까 학종 하나뿐이라 그랬는데 무슨 전형이 이렇게 많아요? 그거 다 학종입니다. 똑같은 전형입니다. 단지 우리는 저렇게 많이 세분화하고 싶지 않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세분화되었고요. 모집 단위는 단일 계열 거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계열과 반도체 공학과가 있는데 반도체 공학과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별도 트랙입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입니다. 별도 트랙이고요. 일단은 단일 계열. 단일 계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 지역인재, 통합전형, 저소득층 전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나중에 우리 포스텍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열심히 어쨌든 학교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포스텍에 지원할 때쯤 돼서 내가 어느 전형으로 내면 될까요? 라고 입학사정관하고 상담을 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 안내에 따라가는 게 제일 최선이다. 괜히 입학사정관이 얘기하는데 그에 어긋나서 엉뚱한 전형 내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딱 그 모든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그 전형마다 우리가 약간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의도한 바가. 예를 들어서 일반 전형 2는 수능 최저가 딱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그럼 저 전형은 주로 어떤 학교 학생들이 내느냐? 평범한 일반고가 아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이런 학교의 학생들.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 저 전형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냥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 전형 1, 과거 영재고도 일반 전형 1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공학과도 전형이 2개가 있죠. 1, 2 전형 2개가 있는데 역시 2 전형은 좀 그런 아예 내신이 안 나오는 그런 학교들, 고등학교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2 전형으로 내고 보통 평범한 고등학교라면은 일반 전형, 반도체공학 전형 1으로 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학교는 교육부 산하 대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 6장의 카드 중에 1장의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6장 중에 1장으로 포스텍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의 주요 사립대 2장 낼 바에는 저는 포스텍 그 1장을 포스텍에 내겠다라는 게 그만큼 좋은 대학교입니다. 확률이 낮더라도 저는 내봐야 된다. 특히나 학종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6장 중에 카드를 1장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포스텍을 절실히 오고 싶다 이러면 2장을 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단일 계열과 반도체 공학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장 카드 중에 2장을 포스텍에 쓰는 그런 학생들도 꽤 있다. 네. 자, 아까 수능 최저 전형 2025학년도입니다. 수능 최저 전형은 그 최저 등급이 수학, 과학 필수고요. 수학, 과학만 보고요. 과학 영역은 2개 과목 평균 등급. 그렇게 해서 2합 5 이내입니다. 2합 5 이내. 각각 3 이내. 쉽죠? 근데 대부분 통과합니다. 여기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다고 그래서 결코 합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역시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단지 그냥 수능 최저는 약간 형식적으로 걸어두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6학년도 이제 고2 그 이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거의 전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살짝 바뀌는 부분은 일반 전형 1의 면접 비율이 살짝 올라갑니다. 면접의 반영 비율이 살짝 올라간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전형 2의 수능 최저가 살짝 올라간다.
그런 정도. 그리고 반도체공학과 전형은 아까 원투 전형이 있었는데 그게 통합된다.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고만 인지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6학년도의 수능 최저 전형은 아까 2합 5라 그랬죠? 2합 4로 살짝 올라갑니다. 대신에 저희가 옵션을 좀 넓혔습니다. 수학은 필수고, 아까 과학 필수라 그랬는데 수학은 필수고 나머지 국어, 영어, 과학 중에서 택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단일 계열로 들어온 학생들은 1학년 때는 전원 무언제 학부에 소속이 됩니다. 무언제라는 뜻은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무언제 학부에 소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학과가 11개 학과가 있습니다. 자연과학 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4개 학과, 공학 분야 7개. 그렇게 해서 11개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학과 선택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럼 찍으면 100%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평점 같은 거 안 봅니다. 100% 본인 희망대로 가고요. 한쪽으로 다 몰리면 어떡하나요? 다 받아줍니다. 그만큼 포스텍은 용량이 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본인 희망대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보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까 반도체공학과는 별도 트랙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삼성전자 계약학과입니다. 여기는 반도체공학과는 졸업하면은 삼성전자에 잡혀갑니다. 예. 나는 삼성전자에 기꺼이 잡혀가고 싶어요. 이러면 여기 오면 됩니다. 아주 혜택도 많고요. 그리고 반도체공학과 중에서도 전국 유일 박사급 인재를 하는 학과입니다. 그 박사까지도 학사에서 박사까지를 단 6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6년 만에 박사까지 딸 수 있는, 학박사를 다 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자, 모든 전형이 선발 과정은 동일합니다.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최종 선발. 1단계 서류평가는 3배수 내외를 뽑습니다. 3배수면 3배수지 왜 3배수 내외인가? 우리 학교는 점수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배수 마음에 들면 많이 뽑고요. 마음에 안 들면 적게 뽑습니다. 그 입학사정관들의 합의 방식으로 그 인재를 종합적,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배수 내외를 1단계에서 뽑는다.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서류평가에서 뭘 보는가? 서류평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크게 학업 능력과 잠재력입니다. 학업 능력. 아까 제가 얘기한 바처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업 능력 또한 점수화하거나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뽑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종합적, 점성적으로 판단해서 패스냐, 페일이냐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유형의 학교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내었으면은 포스텍에 와서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기본은 갖추었어. 패스로 분류하면은 더 이상 거기에서는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 이렇게 학업 역량을 볼 때는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쭉 이렇게 생기부를 펼쳐놓고 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같이 합의 방식으로. 그렇게 볼 때 1학년 때 성적보다는 2학년 때 성적이 더 중요하고요. 2학년 때 성적보다는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의 추이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다. 또는 이 학생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목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손수 과목 때문에 좀 등급에 손해를 본 건 없는지, 또는 이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의 원점수는 몇 점 받았는지, 선생님은 세특에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이 정도면 우리 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갈 수 있겠다 없겠다, 패스냐 페일이냐만 딱 그렇게만 구분을 한다. 그럼 뭘로 변별해서 이제 1단계 선발을 3배수 내외를 고르냐면은 두 번째 잠재력입니다. 비교과. 여기에서는 이공계, 소양, 재능, 학업 열정, 태도, 대인관계, 품성, 이걸 종합한 포스텍 인재상 적합도. 이 각 영역에 대해서 우리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생기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평가 의견을, 각 영역에 따라서 평가 의견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의견을 모아서 그 다음 전체 입학사정관들이 토론을 통해서 합의 방식으로 합격자 바구니에 한 명 한 명 담는다. 그렇게 해서 1단계를 3배수 내외를 골라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를 통과하면은 2단계 면접.
면접은 이제 아까 학업 역량에 있어서는 패스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교과 잠재력 서류 평가한 내용, 그건 그대로 안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안고 올라가서 그걸 면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렇고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종합적 역량 평가라 그래서 소위 사고력 테스트를 합니다. 이건 근데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교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AI 시대에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한 이제 그 AI를 넘어설 수 있는 아주 문제 해결력이랄까 통찰력, 크고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줄 아는 그 핵심을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 논리적인 추론 능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답이 없는 질문,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학생의 자질들을 변별해낸다. 이 두 가지 면접 결과가 합산돼서 최종 면접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런 면접을 잘 보는가? 과거 저희 설문조사라든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고요, 또는 학원 간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학생, 몰입의 훈련이 잘 된 학생, 또는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을 완전히 체득하는 학생, 그런 스타일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저는 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문제적 남자라는 TV 프로그램에 포스텍 그 면접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게 있어요. 답 자체보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중요하다. 그 면접관하고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도 기출 면접 문제인데요. 얼핏 보니까 생명과학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소재를 생명과학 쪽에서 가져왔을 뿐이지 생명과학 교과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질문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각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면접 끝나고 났더니 실제 연구 성과로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상 저희 전형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25학년도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반영 비율이 서류 2, 면접 1, 2대 1이고요. 그게 26학년도로 넘어가면은 일반 전형 1의 경우에는 5대 5로 면접이 살짝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요. 2 전형은 그대로 2대 1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입시 결과는 대체로 경쟁률은 한 8대 1 정도 됩니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세지 않죠.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도전해보지 않는 것은 저는 바보 같은 짓이다. 웬만하면 도전해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 포스텍은 과거 영재고가 아주 많은 학교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고와 과거 영재고 그 비율이 대략 5대 5쯤 되는 그런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녀 성비는 한 3대 1쯤, 공대치고는 여학생이 많은 편이다. 저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고요. 이상으로 제가 우리 학교 전형에 대한 얘기도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저기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를 하면 아마 계속적으로 포스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 제가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 전형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